공자는 말합니다. 군자가 두려워하는 것 중 첫 번째가 바로 운명이라 말합니다. 운명 전문가들도 자신의 운명에 관해 점치지는 않는다고 합니다. 그들도 자신의 운명이 두렵기 때문에 걱정할 바에는 차라리 운의 원리를 알고 이해하는 데 힘을 기울이는 게 낫다고 합니다. 하지만 운명이 정해졌다고 체념할 필요는 없습니다. 아무리 안 좋은 운명을 가지고 태어나도 개척할 수 있습니다. 다가오는 운명을 온몸으로 느끼면서 숨어있는 운명을 찾으면 됩니다. 나의 성품이 강하면 운명도 강할 것이며 나의 성품이 약하면 운명도 약할 것입니다. 내가 네모난 사람이라면 나의 운명도 네모난 모습입니다. 내가 삐뚤어진 사람이라면 운명도 반드시 그렇습니다. 나의 성품을 계속 고쳐나가다 보면 태어나기 전 성품까지 고칠 수 있습니다. 오늘 운명에 관한 영상을 끝까지 보시고 과거의 운도 고치고 미래의 운을 이끌어내는 3가지 방법을 통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인생은 곧 시간이다. 시간을 낭비해서는 안된다. 사람은 항상 사람을 만나면서 지내야 합니다. 이 주어진 시간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 운명이 바뀝니다. 인생의 성공은 살아가면서 얼마나 많은 사람을 만나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운이 집안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밖에서부터 온다는 것을 절대 잊어서는 안됩니다. 문을 닫아 걸고 집안에서만 쉬면서 편안함을 즐기고 있다면 불행이 찾아오기 십상입니다. 미래를 위해 절약과 저축도 중요하지만 반드시 사람을 만나야 미래가 있습니다. 세계적으로 성공한 사람들도 혼자서 모든 것을 이룬 것은 아닙니다. 수많은 사람들과 모든 것을 함께 했기에 세계적인 기업을 만든 것입니다. 실력이 뛰어나고 돈과 권력이 막강해도 사람 만나는 시간이 적다면 그만큼 인생은 뒤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운과 기운을 밖으로부터 그리고 사람으로부터 얻어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집에 가만히 앉아서 기다린다고 운이 찾아오는 것은 아닙니다. 속절없이 앉아서 행운만 기다리는 사람에게는 행운은 찾아오지 않습니다. 사람은 밖에서 보내는 시간이 많아야 합니다. 돈을 투자하듯 시간도 과감하게 투자해야 합니다. 인맥을 넓히고 무언가 한 가지 주제를 정해 공부도 해보세요. 당장 눈앞에 보이는 이익이 생기지 않더라도 시간 낭비가 아닙니다. 인생이랑 해보지 않았던 일을 해봐야 새로움이 있고 발전이 있는 법입니다. 시간이 나면 일부러 만들어서라도 친구, 선후배, 스승, 지인들에게 전화라도 해보는 것입니다. 때로는 만남을 가지는 것도 방법 중 하나입니다. 매일 보는 사람들에게 물론 잘해야 되고 낯선 사람들을 만나는 일에 움츠려서는 발전할 수가 없습니다. 발전이나 밖으로 향하는 자에게만 존재한다는 것을 명심하세요. 둘째, 선행하면 운이 좋아집니다. 옛말에 남에게 베풀면 그 공은 반드시 나에게 돌아온다 라는 속담이 있습니다. 직장생활을 예를 들어 자기 부서에서 주어진 일을 열심히 함으로써 자신이 직장생활을 잘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는 크게 잘못된 생각입니다. 직장 전체를 봐야 합니다. 내가 속한 부서는 직장 내에서 가정과 같은 곳이기 때문에 시야가 좁아지고 진급도 늦어집니다. 시야를 넓히기 위해 일단 다른 부서의 일에도 관심을 가지면서 타 부서 사람들과도 눈인사도 자주 나눠야 하고 두루두루 인간관계를 넓혀오는 것입니다. 회사 내의 각종 모임에도 가급적이면 열심히 참석하고 가능한 한 많은 사람들과 만나야 합니다. 퇴근이 좀 늦어지더라도 남의 일을 잘 도와줘야 하고 언제 어디서나 먼저 헌신적인 자세를 유지해야 합니다. 우리 몸에 비타민이 필요하듯 우리 운명에는 인간관계가 필요합니다. 마음을 바꾸고 선행을 베풀면 관상도 바뀝니다. 실제로 전공법사의 운명을 바꾸는 법에도 소개되었는데요. 죽을 팔자였던 사람이 남을 돕고 착한 행위를 계속해 나가면서 혼합을 쌓자 그 이후로 관상이 바뀌고 얼굴에 단명하는 상이 사라졌다 합니다. 곧 마음을 바꾸면 행동이 바뀌고 혼합을 쌓아 나가게 되면 운명이 바뀝니다. 악행으로 얻은 성공은 한순간입니다. 진짜 행운이란 한순간이 아니라 오랫동안 조금씩 꾸준히 쌓고 저축해가는 것입니다. 운이 충분히 쌓이면 1000가지 좋은 일들이 구름처럼 밀려올 것입니다. 셋째, 작은 운을 계속 모아라입니다. 운을 상승시키는 방법은 우리의 버릇을 고치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 나쁜 버릇은 없애고 좋은 버릇은 발굴해서 키우는 것입니다. 산책과 독서가 취미라면 좋은 습관이 있기 때문에 잘 키워야 합니다. 반면 길에 침 뱉기, 대안 없이 반대 의견만 내놓기, 남에게 돈 빌리기, 약속 깨기라면 이것은 나쁜 버릇입니다. 이런 나쁜 버릇들은 길게 생각할 것 없이 바로 고치면 됩니다. 그럼 좋은 버릇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자신이 부족하다고 생각하며 겸손하기, 지하철에서 자리 양보하기, 부모님께 효도하기, 남에게 매번 얻어먹지 않기 등 좋은 버릇입니다. 뭐든지 한 번에 다 갖출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부모님께 배운 좋은 버릇을 하나씩 실천해보세요. 어느덧 귀인이 되어 있을 겁니다. 돈이 많고 권력이 있어야 귀인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좋은 습관을 가진 사람이 바로 귀인입니다.
나쁜 습관을 고쳐서 단정한 사람이 되고 좋은 습관을 익혀서 귀한 사람이 되면 운이 무조건 좋아진다. 티끌모아 태산이란 말처럼 작은 것부터 실천해보세요. 작은 운을 소중히 기르면 나중에 큰 운이 들어옵니다. 운은 차분히 일으켜 나가는 것입니다. 좋은 습관을 목록에 만들어 두세요. 장단컨대 좋은 버릇을 들이면 운은 저절로 들어올 겁니다. 살아가면서 나쁜 운도 스스로 깨닫고 개선하려는 의지만 있다면 물리칠 수 있습니다. 나쁜 습관만 개선한다면 운을 따르는 체질로 바꿀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혼자 있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운이 점점 약해질 가능성이 큽니다. 인간은 몸 밖으로 생명력을 분출하면서 사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에 자주 가보는 것은 생명력을 얻는 좋은 방법입니다. 극장도 좋고 경기장도 좋고 콘서트장도 좋고 행사장도 좋습니다. 요즘 잘나가는 식당에 가보면 손님이 줄 서 있는 광경을 흔히 볼 수 있습니다. 그런 데서 함께 줄을 서는 것도 운을 개발하는 한 가지 방법입니다. 하지만 사람들이 많이 모인 곳에 가면 안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먼 곳으로 여행을 다녀온 사람, 이사한 사람, 자기 일이 바빠진 사람입니다. 여기에 속한 사람들은 양의 기운이 넘치는 중이므로 군중 속에 있어서는 안 되고 당분과 안정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 부류는 오랜 부름 끝에 약간의 희망이 보이는 사람입니다. 이제 막 진급한 사람, 임신한 사람, 큰 수술 마친 사람, 어렵게 사업을 시작한 사람, 이런 사람들은 양의 기운이 지금 막 심어지기 때문에 자중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상징적으로 동짓날은 양의 기운이 처음 들어오는 날이기 때문에 공자는 동짓날은 문 밖에도 나가지 못하게 단속했다고 합니다. 첫 번째, 두 번째 해당하는 분들은 그렇다고 낙담할 필요는 없습니다. 집안에 가만히 앉아있어도 행운을 오게 하는 방법은 있습니다. 바로 안정입니다. 안정은 곧 무너지지 않는 마음이고 운을 무너지지 않게 지키는 결정적 요소입니다. 안정이란 뿌리를 내리는 뜻이기도 합니다. 곧 굳은 의지입니다. 내 인생은 잘 된다는 신념을 가지고 살아가 보세요. 귀인을 존경하면 귀인이 되고 부자를 존경하면 부자가 됩니다. 당신의 운이 방한다는 것은 바로 익숙한 것과의 결별인 동시에 낯선 것들과의 만남입니다. 당신에게 행운만 있길 바랍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